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몇 가지 중요한 뉴스를 모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란 핵실험 정황, 그리고 미국이 대만을 닥달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이 이번 대선판에 개입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시리아에서 큰 전투 조짐이 있습니다. 먼저 미국 대선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지난달입니다. 고용시장이 악화되었다, 이런 지표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연준은 여기에 즉시 반응했습니다. 대단히 이례적인 반응이었죠. 고용시장이 악화되었기 때문에 통화정책에 어떤 변화를 주어야 된다. 그리고 50bps를 인하했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인 조치죠. 그리고 추가로 2번 정도 금리를 더 인하하겠다고 했습니다. 연준의 이런 태도를 미국 대선용 개입이 아닌가,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에 고용시장이 갑자기 좋아졌습니다. 자, 고용시장 지표가 악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리를 기습적으로 인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용시장 지표가 갑자기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2달 뒤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이것은 해리스 지원용이 아닌가. 이번 달에는 비농업 고용이 25만 4천 건으로 이제 예상치를 대폭 상회했습니다. 여기서 한 발 물러서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미국 정부 역시 이 고용 지표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지표, 수치들, 여기에 어떤 마사지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은 수십 년 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의혹은 대부분 사실인 것으로 그렇게 이제 일반인들은 믿고 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고용 숫자가 늘어났다가 줄었다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번 달에 반영돼야 될 뭐 취업자 숫자라든가 물가 관련된 지표들 뭐 이런 것이 뭐 다음 달로 2월이 된다든가, 이런 일이 미국에도 이제 실제로 벌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그리고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해오지 않았나, 이렇게 막연하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 정부는 자기가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뭐 숫자를 이렇게 마사지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뭐 이 물가, 그리고 US 달러 가치, 그리고 이 주가, 이런 것들에 고공행진하는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고용 문제 때문에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 50bps 인하하고 추가로 더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치가 대선용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이것은 한켠에서는 좀 이제 두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필사적으로 해리스 정권, 바이든 정권을 연장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 뜻은 그들에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비상 대책이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겁니다. 그게 만약에 반민주적인 조치라면은 미국이 심각한 내홍에 이제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미국 사회가 크게 흔들릴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뭐 여러 가지 우려를 야기하는데, 지금 국민들의 지지도만 놓고 보면은 트럼프가 되는 것은 뭐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뒤집을 묘책을 그들은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제 두려움을 저는 솔직히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미국 노동시장이 회복되어서 금리 인하 중단 전망, 이제 금리 인하 이제 더 이상 없다, 뭐 이런 이제 시그널이 오고 있습니다. 이번 50bps 인하가 도움을 주고, 그리고 이제 이 바이든 정권의 경제 성적은 좋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포장을 하는 거죠. 참 황당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했습니다. 소셜 미디어에서 자유로운 발언을 허용하면은 국민들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 소셜 미디어 회사들이 플랫폼 컨텐츠를 이렇게 이제 조정을 한다, 뭐 이렇게 손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통제력을 잃게 된다. 미국 국민들을 통제 대상으로 보는 겁니다. 일반 미국 국민들을 소셜 미디어에 흔들리는 아주 이제 지적 수준이 낮은 존재로 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이제 우매한 백성들을 통제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힐러리는 가지고 있죠. 전형적인 엘리트주의입니다. 뭐 이 엘리트주의 비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는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프리스피치입니다. 표현의 자유. 이것을 정면으로 힐러리 클린턴은 위협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에서 컨텐츠를 어느 정도 조절해야 된다. 각 주에서는 좀 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뉴욕주에서는 소셜미디어의 컨텐츠에 대해서 어떤 압력을 가하고 조정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우리 아이들에게 가해지는 위협, 뭐 미스인포메이션, 디스인포메이션, 이런 것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해야 된다. 오직 자신들만이 진실을 이야기한다. 미국 국민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만 들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만약 우리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면 미국 국민들에 대한 통제력을 우리는 상실한다. 이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단적으로 미국이란 사회가 올리가크 사회라는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정 집단이 어떤 특정 내러티브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들은 진실을 독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국민들이 반론을 하는 것, 이것을 미스인포메이션으로 분류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중국에서 이런 뉴스가 올라왔습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인데 이 중국이 반도체 관련돼서 이제 서구가 여러 가지 기술적인 제약, 제재를 가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퀀텀 점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돌파구를 찾았다.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도 중국의 이야기를 받아서 이렇게 전달을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 사실이라면은 미국의 이제 대중국 반도체 제재는 실패한 겁니다. 그리고 중국 나름대로 어떤 돌파구를 찾은 거죠. 그런데 뭐 여러분들 딱 까놓고 이야기합시다. 중국 내에 있는 고급 반도체 인력들 어디서 왔습니까? 상당수는 대만에서 왔습니다. 대만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세계에서 가장 좋은 반도체를 만드는 국가입니다. 여기 있는 많은 기술자들 그리고 한국에서도 돈의 눈먼 이제 기술자들이 중국으로 많이 갔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적 자산은 어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중국에서 나름대로 이제 성과를 이룬 것이 아닌가. 이것은 삼성 반도체나 대만 그리고 미국에 상당한 이제 어두운 먹구름을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전기전자, 정보통신 여기에 들어 필요한 이제 가제트들 이것을 중국이 많이 생산합니다. 압도적으로 많이 생산하고 있죠. 그리고 중국이 반도체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내 반도체 기업의 역량이 이제 확대가 되고 커지게 되면은 중국 반도체를 먼저 쓰게 되겠죠. 이것은 한국에는 악몽이 될 겁니다. 참 여러 가지로 착잡합니다. 자, 그리고 이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란에서 지진이 일어났다 이런 뉴스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란이 핵실험을 한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리히트 지진계로 이제 4.5입니다. 아르메니아 지진 관측 소스도 이란에서 지진파가 발견이 됐는데 이것이 폭발일 수 있다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4.6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것을 아르메니아에서 이제 관측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매그니튜드 4.6 과거 미국이 이 세단에서 이제 지하 핵실험을 했습니다. 이때 리히터로 이제 4.7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4.6, 4.7. 자, 이 공교롭게 이제 기하게 일치합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조만간에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선언을 하지 않을까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이제 암체 워로드가 올린 글입니다. 공교롭게 이 시점에 이 사건이 터진 겁니다. 이란이 네타냐후에게 보내는 메시지에 이제 뚜렷한 강조점을 찍어야 되는데 유일한 방법은 핵실험이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과 미국이 뭐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한다, 뭐 이란의 뭐 지도부를 암살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핵실험이 만약에 있었다, 공교롭게도 딱 일치하는 거죠. 이란과 미국에 대해서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바로 이 시점에 이 자연적인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 그것이 도대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 이 우연이 겹치면은 필연이 되죠. 그래서 핵실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윌 슈라베 같은 경우는 핵무기 소형화 테스트 실험이다. 이런 이제 추정을 했습니다. 자, 이란은 과거부터 이제 계속 핵무기를 개발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란은 상당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거다. 원자탄 같은 거 덩치가 큰 거죠. 이런 것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추정을 해왔습니다. 한 10년 전부터 이렇게 추정을 해왔는데 그런데 이런 핵무기를 소형화해서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 탄두를 지하 핵실험한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은 소형화된 핵탄두 이것은 이제 한 2,000, 4,000km 이렇게 쏘아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란은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장거리 이 미사일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럽은 타격할 수 있습니다. 소형화된 핵탄두가 여기에 들어가게 된다면 바로 이제 핵 미사일 사정권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것은 충격적인 겁니다. 그리고 이 슬라이드 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있었던 핵실험 때 나타난 이제 지진파 그것을 올렸습니다. 북한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파키스탄, 인도, 소비에트 시절의 지진파 이제 기록들 이런 것을 보면은 이란에서 있었던 이번 지진파 이것은 매우 유사합니다. 자, 가만히 정적으로 있다가 갑자기 이제 크게 터지는 거죠. 이것은 핵실험이 맞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란은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과 미국이 만약에 이란에 대해서 이란 인프라에 대해서 폭격을 한다. 심각한 공격을 한다. 이때를 대비해서 2,000발의 이란 미사일을 대기 상태에 두겠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만약 심각한 공격이 있으면은 2,000발의 미사일로 보복을 하겠다는 거죠.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크라이나전으로 잠깐 돌아오겠습니다. 이 아틀란틱지는 대표적인 미국 리버럴 이제 신문입니다. 미국의 민주당 그리고 뭐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뭐 민주당 정권이니까 이들과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친민주당 언론입니다. 그런데 아틀란틱지조차 이런 암울한 전망을 내어놓았습니다. 잠깐 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구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무기를 다 줬습니다. 이 하이마스를 줬는데 초기에는 몇 번 먹히다가 그 다음부터 지금 유효 사격률이 10% 미만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뭐 이것은 이미 다 알려진 겁니다. 그런데 서구 언론이 10%라고 하면은 실제 유효 사격률은 5%도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 20발을 쏘면은 한 발이 제대로 이제 간다는 거죠. 그리고 정밀 유도 포탄인 엑스칼리버 같은 경우는 이미 러시아 전자전에 무력화되어서 한 몇 달 전에 유효 사격률이 6% 지나지 않는다. 20발을 쏘면은 한 발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20발을 쏘게 되면은 그 중간에 다 들키게 됩니다. 그래서 보복으로 인해서 파괴될 가능성이 높죠. 결국 이 하이마스를 제대로 쓰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우크라이나가 자기들이 만든 그냥 이제 다연장포 이제 옛날 버전으로 그냥 그대로 쏘고 있습니다. 자, 이 우크라이나 상황이 암울하다.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는 어느 정도 이제 영토를 상실하고 평화를 찾아야 된다. 뭐 이런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우크라이나는 소멸되게 된다. 위에 보시면은 이 미국의 전략은 이 우크라이나를 피를 흘리게 하고 그리고 국민들을 죽음으로 이끌고 있다. 바로 미국 정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디 아틀란틱지에서 이 정도 오피니언이 올라왔다는 뜻은 이제 전쟁을 중단해야 된다. 이것이 미국의 리버럴 세력의 이제 내부 생각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암체오로드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런 주석을 달았는데 우리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믿는 스마트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보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지금 패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방 군대에 큰 충격파를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뭐 선전전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 깨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잔혹한 깨어남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 서구의 군사 전력 그리고 미국의 군사 전력의 허약함 이것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기사가 올랐는데 이것은 조금 놀라운 기사입니다. 미국에 대해서 이제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자, 우크라이나 많은 이제 남성들은 탈출하려고 이렇게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외 세력과 몰래 이제 이 텔레그램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교신을 하고 통신을 주고받으면서 몰래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죠. 헝가리에 대기하고 그들을 받아들이고 빼돌리고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당국은 당연히 이제 이런 것을 막으려고 하겠죠. 여기에 미국의 정부기관, 연방기구들이 개입을 해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정권을 도왔다는 겁니다. 뭐 한켠에서 생각하면은 당연한 겁니다만 그런데 국제 인도주의적인 어떤 원칙, 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정면으로 위배되는 겁니다. 전쟁이라든가 재난, 이쪽 지역에서 탈출하는 사람들, 이들을 잡아서 이제 못 나오게 하고 가둬둔다. 이것은 인도주의적 원칙에 위배되는 겁니다. 만약에 탈출에 성공하게 되면은 그 사람을 이제 난민의 지위를 부여할 것인가 이런 것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만 이들을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을 몽땅 잡아서 다시 이제 그쪽에 보내버린다. 그래서 얘네들은 다시 징집돼서 뭐 최전선에 끌려가게 되겠죠. 여기에 미국의 홈랜드 시큐리티 이런 이제 기구들이 협력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상당히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은 불법적입니다. 국제법적으로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조야 국제법적으로 인도주의 원칙을 지켜야 되는데 이것을 미국이 배반한 거죠. 우크라이나 국민들 남성들을 거대한 게토에 가두어둔 겁니다. 그리고 순차적으로 그들이 징집되어서 끌려가서 최전선에 가서 죽도록 이렇게 만드는데 미국이 협조하고 있다는 거죠. 뭐 2년 반 동안 해온 일을 보면 너무나 당연하지만은 이렇게 노골적으로 기사화되어서 드러나니까 사실은 참 참담한 겁니다. 이 미국에게 어떤 대외 정책에 있어서 국제적인 룰, 인도주의적 원칙 이런 게 없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자, 지금 미국 정부 뭐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글이 지금 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말라 해리스는 어제 이제 이런 트윗을 올렸습니다. 레바논에 1억 5,700만 불. 어쨌든 뭐 지금 정권의 부통령이기 때문에 이런 권한이 있습니다. 레바논에 1억 5,700만 불. 뭐 얼마 안 됩니다. 한 2천억 정도 될까요? 그리고 이 재난, 허리케인으로 이제 피해를 본 미국 국민들에게 $750를 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이스라엘에는 천문학적인 조단위에 이렇게 무기 지원을 했습니다. 그 무기가 지금 레바논에 떨어지고 있는데 레바논 사람들에게 뭐 식수 이런 것을 위해서 2천억을 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죠. 참 참담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 보면은 뭐 스칼리러나 몇몇 사람들이 카말라 해리스를 비판하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미국산 폭탄이 미국산 전투기에 의해서 지금 레바논에서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비 네타냐후는 이 레바논에 있는 이제 또 딸 프랑스 석유 회사죠. 에너지 이제 뭐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이 또 딸이 가지고 있는 가스 뭐 어떤 정유 뭐 시설 저장소가 있습니다. 여기를 폭격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폭격을 했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당연히 프랑스는 분노하죠. 그래서 어제 이 마크롱은 막 붕괴해서 이스라엘에 어떤 제재를 가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레바논과 함께한다. 어쨌든 레바논이란 나라를 만든 국가는 프랑스입니다. 자, 프랑스가 레바논, 시리아 이쪽 지역을 이제 관리를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 기독교인 국가를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레바논을 떼어내서 이렇게 따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와 레바논은 인연이 깊습니다. 이 마크롱 같은 경우 어제는 이제 분노해가지고 야 이스라엘에 이제 제재를 가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어디 끌려가서 혼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갑자기 나타나서 이 자신이 잘못 이야기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계속 군사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마크롱이 어디 출신입니까? 어디 끌려가서 이제 좀 혼이 난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리고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이런 기사가 올랐습니다. 뭐 이 나토는 자, 우크라이나를 나토로 받아들이는 방안을 이제 강구를 하고 있는데 영토를 일부 양보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자, 이제 러시아가 지금 장악한 영토가 있습니다. 이거 떼주고 휴전하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편입시킨다. 뭐 이런 망상을 떠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러시아가 용납하지 않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중립화할 때까지 계속 이제 전쟁을 지속할 겁니다. 이것이 러시아의 의지죠. 자, 여기에 미국이나 나토는 하나 이제 떡밥을 준 겁니다. 푸틴에게 야, 땅은 가져. 대신에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편입할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 2년 반이 지났습니다. 과연 나토와 EU가 우크라이나를 편입시켜줄까? 저는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지금 많은 다국적 기업들, 특히 미국 기업들이 우크라이나의 농토, 옥토를 이렇게 샀죠. 젤렌스키 정권으로부터 샀습니다. 그래서 뭐 루머에 따르면은 3분의 2다, 반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 자, 이제 나토에 편입시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만, 그런데 그 땅의 가치보다 우크라이나 국민들 지금 남아있는 한 2천만 정도 됩니다. 젤렌스키 밑에 있는 사람들. 자, 이들에 대한 지원에 사실 훨씬 더 많은 돈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안을 진짜 저들이 생각하고 있는지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러시아가 기본적으로 멈추지를 않습니다. 이 우크라이나가 중립화되기 전에는 러시아는 멈추지 않죠. 그래서 계속 밀고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미국과 나토가 이제 그들의 다국적 기업이 우크라이나 땅을 샀다면, 그리고 러시아 점령지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 남은 영토에 자신들이 산 땅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의 중립화 방안에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쟁을 멈출 수가 있죠. 그리고 러시아는 4개 지역을 합병하고 우크라이나 중립하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내 땅이 미국 기업 뭐 카길이나 이런 데 팔렸다고 하면은 그것은 그들의 이제 비즈니스 딜이죠. 그런데 러시아 입장에선 뭐 우크라이나 땅이 서구에 팔리고 이런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중립화되고 미국의 핵무기가 들어오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필요합니다. 만약 거기에 미국의 핵무기가 들어갔다. 그래서 어떤 실수에 의해서 핵전쟁이 발발한다. 뭐 이때는 지구가 공멸하는 겁니다. 많은 미국 국민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뭐 카길 때문에 미국 국민들이 뭐 핵폭탄에 날아갈 수는 없죠. 그리고 이것은 핀란드 사진입니다. 지금 핀란드 경제는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독특한 지리적인 이점으로 러시아와 유럽 사이에서 많은 수혜를 누렸습니다. 러시아 부자들이 차를 몰고 이제 핀란드로 와서 유럽산 뭐 좋은 품질 좋은 물건들을 사갔죠. 이 독특한 이제 수혜를 누렸는데 러시아와 이제 관계를 뭐 거의 단절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경제가 이렇게 수직으로 추락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엘브리치 콜비, 유명한 대중국 강격파입니다. 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엘브리치 콜비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이 엘브리치 콜비는 대중국 뭐 지금 전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만 관련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발언을 이제 트윗에 올렸습니다. 이 엄청난 오만함이 묻어 있습니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신은 지금 대만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 이 대만은 매우 중요한 국가다. 그런데 미국에게 실존적인 이해가 걸려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에게 진짜 아주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일본 같은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니들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 중요하니까 우리가 보호해 줄 수는 있어. 그런데 왜 대가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는가? 왜 무장하려고 노력하지 않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대가를 지불한다는 뜻은 미국 무기를 사오는 겁니다. 많은 미국 무기를 사와서 대만을 무장시켜야 한다는 거죠. 대만을 무장시키기 위해서는 또 징집병을 늘려야 됩니다. 지금 뭐 몇 개월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이것을 한국처럼 뭐 1년 반, 2년 이런 식으로 해라는 겁니다. 대만을 군사적으로 이렇게 잘 무장된 국가로 개조를 하려는 것. 이것이 미국의 목적입니다. 대만을 군사적으로 잘 무장시키고 대만 젊은이들을 우수한 대리군으로 이렇게 키우는 겁니다. 자, 이것은 나중에 이제 미국의 대리군으로 활용이 되는 거죠.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이런 뭐 속내를 거침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만은 미국에게 중요하지만 실존적 관심사는 아니다. 진짜 초점, 미국의 진짜 목표는 중국이 그 지역에서 지역적인 패권을 갖는 것, 이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중국이 밖으로 나오는 것을 이제 억제하겠다. 이것이 미국의 목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만 니들은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런데 중국 억제용으로 니들은 중요해. 자, 여기서 미국은 대만을 이제 방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런데 대만 너희들은 왜 스스로 노력하지 않는가? 자, GDP에 뭐 몇 퍼센트를 써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징집병도 늘려야 되죠. 자, GDP 예산을 늘리게 되면 당연히 많은 군인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징집병의 복무 기간도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조치를 대만은 하고 있지 않다라고 미국은 닥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에 충실한 대리군이 필요한데 너희들은 왜 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닥달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기사가 올랐습니다. 젤렌스키가 이 노벨상 평화상 후보에 올랐다고 합니다. 굉장히 참 영광스러운 그런 상입니다. 자, 그리고 시리아 상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리아가 조금 심각합니다. 이 주홍색은 미국이 장악한 지역입니다. 이 쿠르드 반군과 함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은 이 알탐프, 여기도 뭐 아이시스가 있고 프리시라고 조금 뭐 얘네들 있습니다. 아이시스입니다. 자, 그리고 이 녹색 지역 이쪽은 터키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터키와 알카에다에 있습니다. 자, 여기 특히 이들리브 지역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이쪽 지역에 아주 지독한 알카에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알카에다는 다른 버전인 화이트헬과 함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영국과 터키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민족적으로 종교적으로 이들리브 지역 쪽에 있는 애들은 뭐 투르크 쪽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순입합니다. 그리고 위쪽 일부도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지금 골란고원은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습니다. 시리아가 이렇게 이제 쪼개진 상황인데 최근에 교전이 심각하게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와 시리아군이 이들리브 지역 그리고 데얼 에조르 지역에 맹폭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레포 지역에도 폭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들리브에 있는 알카에다 장악 지역 이쪽을 밀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물론 터키는 노골적으로 이들에게 대해서 이제 지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북부 지역은 터키군이 실제로 들어와 있습니다만 이들리브 지역 그리고 알레포 서쪽은 터키군이 위장해서 딱 이제 가면을 쓰고 이들 알카에다를 지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영국도 이제 이 배후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알카에다가 모종의 이제 군사적인 움직임을 꾀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러시아와 시리아에 대한 반격이겠죠. 그리고 미국 역시 다급합니다. 데얼 에조르 지역의 공세가 강화되자 이쪽은 핵심적인 유전이 있습니다. 이 석유를 훔치기 위해서는 이쪽 지역을 유지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미군은 증원을 하고 그리고 쿠르드 지역에 더 많은 이제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 이스라엘까지 가세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마스커스를 폭격하고 그리고 여러 곳에 지금 이제 이 폭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리아와 레바논 국경 사이 이쪽 지역에도 지금 이제 폭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후티들이 몇 만인지 모릅니다. 이들 전사들이 대거 이란을 통해서 이라크를 거쳐서 시리아로 들어와서 레바논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있다. 이런 루머는 계속 올라왔습니다. 만약 후티 전사들이 이 레바논 헤즈볼라에 가세한다. 이때는 이스라엘에는 상당히 불리하게 됩니다.
이 후티 전사들은 참 독특합니다. 이 헤즈볼라와도 또 다릅니다. 이 후티 전사들은 현생에 별 미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 이 예멘 내전 때 이 영상을 보면은 믿어지지 않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총알이 빗발치듯이 쏟아지는 그런 곳에 이 후티 전사들은 그냥 태연히 걸어갑니다. 이 다친 이제 동료의 이 부상당한 이제 동료를 이렇게 등에 업고 천천히 걸어가는 거죠. 결국 그 양반은 살았습니다. 뭐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이제 큰 미련이 없이 그냥 싸우다가 죽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후티가 레바논에 들어오게 되면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시리아와 레바논 국경 지역 이쪽에 지금 계속 폭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러시아 움직임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러시아가 최근에 여기에 이제 병력도 추가하고 그리고 많은 첨단 무기를 들여오고 있습니다. 며칠 전입니다. 이 락타 근처에 러시아 공군기 이제 공군 기지가 있습니다. 그 옆에 조그마한 어떤 탄약고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좀 큰 폭발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을 이스라엘 공군의 소용이다 이런 루머가 올라왔지만 알카에다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알카에다가 한 정황이 여러 곳에서 이제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이들리브 지역의 알카에다 역시 모종의 큰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배후에는 미국을 위시한 연합군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레바논과 시리아 국경 사이의 어떤 통로입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이 폭격을 하고 이런 상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도로를 차단하는 거죠. 그리고 어제입니다. 이 이란의 외무장관이 시리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이란 역시 지금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 시리아가 현재 가장 약한 고리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바로 공격한다. 이것은 대단히 무모하고 위험한 짓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약한 고리는 1차적으로 이제 레바논 헤즈볼라 그리고 이제 시리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리아 배후에는 역시 이제 이란과 러시아가 있죠. 그리고 최근에 중국이 시리아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좀 심각한 상황인데 어제 또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게 오늘인지 어제인지는 확인되고 있지 않지만 6시간 전에 올랐습니다. 이 러시아 전투기가 의도적으로 미국의 MQ-9 드론에 손상을 입혔습니다. MQ-9 드론에 접근을 해서 플레어를 터뜨린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프로펠러에 타격을 가했습니다. 추락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프로펠러만 손상되고 무사히 미 공군기지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6시간 전에 올라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인물, 이들리브 지역에 있는 알카에다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화이트에 또 이제 함께 이끄는 거죠. 자, 이 크보크지, 이 친구가 이제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 친구는 유튜브에서 이제 시리아나 어널리시스 이런 방송을 올리면서 이 시리아 상황을 계속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 속의 남자는 2012년부터 알카에다 시리아 지부의 이제 수장입니다. 알 누리스 전선의 악명 높은 지도자 아부 모하미드 알 줄란입니다. 자, 저는 10년 이상 이 테러 집단에 대해서 CIA 지원을 폭로해 왔지만 앞으로 며칠 안에 알 줄라니는 자신의 진짜 역할을 밝힐 것이다. 즉 이스라엘의 이익을 위해서 미국에 고용된 용병의 수장이다. 용병 부대 수장이다. 이것이 진짜 정체라는 겁니다. 미국이 돈을 주고 이들 알카에다를 고용하고 이들은 결국 이스라엘의 이익을 위해서 이제 시리아에서 내전을 일으키고 치고받고 하고 있다. 알 줄라니는 미국의 직접 지원을 받아서 북부 알레포, 이들리브 그리고 락타 이쪽에 있는 시리아 군대 진지를 공격하기 위해서 테러 세력을 결집시키고 있다. 자, 이 러시아가 갑자기 시리아의 무력 자산을 강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리아군도 매우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사드 시리아군 역시 그동안 전력을 축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갑자기 이쪽에 있는 알카에다 세력들도 테러 세력을 집결시키고 있는 거죠. 이들의 진짜 목표가 무엇일까? 이들의 진짜 목표는 시리아 군대를 시리아 내전에 가두어 두는 겁니다. 북부 전선에 가두어 두는 거죠. 알카에다랑 치고받으면 시리아 군대는 이쪽에 집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남쪽 지역의 레바논과 골란곳 이쪽 지역에 시리아군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것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제 레바논 작전에 도움을 줄 겁니다. 이것이 진짜 목표라는 거죠. 그런데 이 캐보크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사드의 시리아군은 엄청나게 준비를 하고 있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작전을 이번에 할 때다. 이번에 단번에 이들 알카에다 테러 세력들을 쓸어버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러시아나 시리아군이 이런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현재 상황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이 알카에다가 이번에 이제 붙게 된다면은 이번에는 좀 심각한 상황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일단 배후에 터키군이 좀 빠진 상황입니다.
터키와 시리아, 터키와 이란이 지금 이렇게 협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터키가 노골적으로 이들리브 지역에 있는 알카에다를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와 시리아 입장에서는 이 이들리브 지역을 탈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2012년 2월 12일 제이크 설리번이 힐러리 국무장관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밑에 보십시오. 자, 시리아에서 알카에다는 이제 우리 편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뭐 다 아는 내용입니다. 알카에다를 포섭해서 시리아 내전에 자신들의 용명으로 이제 활용을 하는 겁니다. 이들이 주로 활동했던 지역은 바로 이쪽 이제 이들리브 지역입니다. 이들리브 알레포 이쪽 지역이죠. 결국 이 알레포 전투에서 러시아와 이란, 시리아가 대승을 거두고 이들을 이제 괴멸시킵니다. 자, 이때가 이제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2015년, 2016년 이때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미국의 공무원 제임스 제프리입니다. 제임스 제프리 국가안보 보좌관 일원입니다. 자, 그가 과거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시리아의 이제 특별 레프레젠터티브로 뭐 시리아 왔다 갔다 하면서 협상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는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자, 여기 밑에 보시면은 졸라니, 자, 알카에다 졸라니입니다. 이 졸라니 조직은 이 시리아에 있어서 이들리브 지역에 있어서 미국의 전략적인 자산이다. 이렇게 제임스 제프리는 이야기했습니다. 이 친구가 제임스 제프리입니다. 제임스 프랭클린 제프리. 미국의 이제 국가안보 보좌관의 이제 이 포머 대필입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임스 제프리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아직도 시리아 내전의 실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후원을 해주시면 보다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